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자꾸 초봉 이야기하면서 감성팔이 하는데 퇴직 때까지 쭉 우상향하는 게 공격이나 공모 말고 있긴 합니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렇죠. 보통 공무원 깔 때 항상 얘기 월급 적다 박봉이다 매번 하죠. 뭐 공무원 박봉 말고도 힘든 게 많이 있죠. 뭐 이제 일이 많고 그리고 좀 꼰대 같은 상사들이 많고 꼰대들이 그만두지 않고 그리고 악성미나 시달리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 욕먹고 뭐 그런 것도 힘든 건데 근데 요로 물어볼게요. 그럼 다른 직업이 쉽습니까? 세상에 쉬운 일 있습니까? 공무원만 힘들고 다른 일은 안 힘듭니까? 공무원도 힘들겠죠. 근데 다른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 월급 적다고 하는데 당연히 처음 들어가면 적어요. 적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평생 적습니까? 아니 퇴직할 때까지 평생 그 월급만 받고 끝나요? 월급 한 200만 받고 끝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한 200만 원 받다가 나중에 꾸준하게 오르잖아요. 내가 일을 못해도 사고만 안 치면 호봉은 쌓이지 않습니까? 내가 뭐 진급 시험 같은 거 봐서 진급 못해도 어차피 이제 장기 근속하면 근속 승진 되잖아요. 근속 승진 6급까지 가능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만 지나면 월급은 따박따박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는 간에.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근무 기간이 길면 무조건 월급을 많이 받아요. 오래 근무하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 사기업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다 돈 많이 줍니까? 돈 많이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중견 빼고 그 중소기업과 공무원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절대 다수의 직장인들은 중소기업 다닙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은 올해 임금이 동결된 것도 많습니다. 동결이 뭔지 알죠? 작년하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일종의 손해죠 이거. 왠지 아십니까? 아니 월급만 똑같이 물가나 세금 올랐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4대보험 더 많이 떼고 그리고 밥값 더 올랐고 기름값 더 올랐잖아. 그럼 내 월급 줄어든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근데 올해 들어서 사장이 따로 불러서 올해는 미안하지만 못 올려주겠다. 너 알다시피 우리 공장이 요즘에 좀 많이 힘들다. 직원들 월급 뭐 올려주고 싶어 하면 알겠지만 뭐 사장 입장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뭐 일 풀리고 우리가 좀 공장이 바쁘게 움직이면 이번에 참작해가지고 내년에 좀 올려줄게.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장님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월급 줬다고 있잖아요. 마냥 이제 안 올려준다고 사장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장 사장 빨리 보면 알거든요. 아마 공무원은 잘 모를 거예요. 공무원분들은 중소기업 현실을 잘 모를 거예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일이 적으면요 매출이 감소하고 이제 이익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월급 주기도 버거워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 없는 공장도 많은데 우리나라의 이제 월급쟁이 중에서 한 85%는 중소기업이에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가보면 세금 떼고 월급 한 350만 이상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근속 한 7년 정도 되면 평달에 350 받는 거라고 있습니다. 한 17, 18년 되면. 근데 중소기업은 17년, 18년 다닌다고 무조건 그 정도 돈 받는 게 아니에요. 300만 원 언저리 돈 받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일하는 여자분들은 250도 못 받아요. 예. 공장에서 한 10년 넘게 경력 일했는데 월급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공무원 들어가서 일했으면 만약 7급 달았으면 한 7급 한 13호, 14호 됐으면 평당에 세금 떼고도 300이 넘었을 텐데 중소기업 가보면 여자분들 월급 받는 거 보면 한 230, 40이에요. 과장 이상의 직급을 다시는 분들 아닌 이상은 월급이 적어요. 보통 중소기업에서 여자분들한테 좀 직급을 잘 안 줘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사무실 부서가 많이 없거든요. 여자분들이 현장직 일을 못 할 거 아니야. 보통 중소기업 특성상 제조업이 많고 이 제조업은 현장직이 대부분이에요.
사무실 해봐야 설계, 그리고 격리, 그리고 영업,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중소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 거야. 제가 좀 전에 회사 다녀봤고, 큰 회사 다녀봤습니다. 제가 직원 수가 200명 되는 좀 큰 중소기업 다녀봤어요. 공장도 엄청 커요. 공장도 한 10,000편 됩니다. 그럼 중소기업 중에서 작다 볼 수 없죠, 여러분? 근데 그런 회사도 여직원이 한 10대명밖에 안 돼. 다 사원 아니면 대리예요, 사원 아니면 대리. 그분들 맡아서 하는 이게 뭐냐? 대부분 영업 관리, 이것도 격리거든요. 영업 관리, 격리, 설계, 끝. 인사팀의 이제 인사비서, 그분은 과장님인데, 근무하신 지 꽤 오래됐다 하더라. 15년 된 데 과장이야. 월급도 많잖아, 이게. 특히 여자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월급 많이 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보통 월급 많이 받으려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현장 가야 돼, 현장. 근데 여자들이 어떻게 현장을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 현장을 피하는데. 현장 가가지고 색깔을 마셔가면서, 안전화 치워가면서, 안전화 신으면서 있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기회 만치면서 일해야 돼. 그럼 돈 많이 받을 수 있어. 예. 근데 그걸 하신 분들이 없잖아요, 여자분들 중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일하다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중소기업보다는 공무원이 낫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견기업도 봐야 돼. 중견기업도 사기업이잖아. 여러분 사기업 아시겠지만 사기업은 정신고용이 안 됩니다. 나이 먹어서까지 버티기 힘들어요. 요즘에 많은 그런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이제 한 40대 이상의 직원들 내보내려고 하잖아. 물론 끝까지 나와서 버티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버티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나가서 어떡하실 거예요? 나가서 그만큼 못 보는데. 뭐 대기업 중견기업은 다닐 때 아저씨 나가면 그냥 동네 아저씨입니다. 동네 백수 아저씨. 나가서 뭐 할 거야? 유튜브 할 거예요? 유튜브 해가지고 내가 직장 다닐 때만큼 벌 수 있나? 유튜브도 굉장히 힘든데.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을 또 이제 따져봤을 때는 멀리 보자면 공무원은 괜찮아요. 그리고 공무원을 뭐 들어가고 나서 월급 정말 적다, 뭐 연금 반토막 났다.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그래도 공직생활 한다는 건 그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인데 경쟁 낮아졌다고 제시했는데 허수가 빠진 거였어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현직이라는 얘기 뭐냐면 지금 본인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거, 공무원 신분.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뭐냐면 무조건 일반 수험생만 공무원 시험 치는 게 아니라 현직분들도 시험 봐요. 왜 시험 본지 알 것 같아.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본인 진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본인 진열이. 마음에 안 들어서 타 진열을 옮기려고 하는 것 같아. 네. 내가 어떤 진열 일하고 있는데 너무 조직도 마음에 안 들고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렇다고 학기면 그만둘 수 없으니까 현직 신분으로 시험 봐가지고 최종 합격되면 그때 그만두고 그쪽 옮기겠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건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건 경찰 쪽에서 많아요. 경찰 쪽에서. 경찰이 현직 신분을 시험 보는 경우가 많아요. 뭔지 아십니까? 설명드릴게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다른 지방직 같은 경우에 보통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연고지 제한. 그래서 내가 그쪽에 연고가 있어야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 서울 사는데 대구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제한이 걸려 있는데 경찰만 지역 제한이 없어요. 경찰은 내가 어디 살든 간에 전 지역 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대구 살아도 제주도 가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경찰 시험을 쳐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보통 지방광역시가 합격하기 힘들어요. 컷탄이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광주 이쪽은 컷탄이 굉장히 높아요. 서울하고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장학생분들은 자꾸 이제 연고지 시험보다 떨어지니까 국외지책으로 서울이나 경기도 가서 시험을 봐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도가 사람 많이 뽑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예. 보통 경찰 채용이 한 60%가 서울, 경기 쪽에 가죠. 인천도 많이 뽑아요. 인천도
사고사고 많아요. 그래서 인천도 엄청 많이 뽑아. 그래서 빨리 합격이 간절한 사람들은 내 고향을 떠나가지고 시험을 봐요. 시험 봐가지고 붙어요. 붙어서 생활해.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타지 가서 생활해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많은 거예요. 경찰이 타직렬보다 월급이 많은 건 맞거든요. 근데 돈 나갈 일이 많아요. 그냥 조금 많은 거지 엄청 많은 게 아니에요. 보통 순경이면 순경 보통 한 260 받을 거예요. 세금 떼고. 근데 경찰은 또 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차 뽑는단 말이죠. 차 사야 되죠. 근데 돈이 없어. 그럼 할부로 사겠죠. 기름값 나가겠죠. 거기다가 또 방도 구해야겠죠. 근데 우리 집에서 돈을 못 보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고시텔이나 원룸만 구해야겠죠. 근데 수도권 비쌀 거 아니야. 그것만 해도 한 월급의 절반 이상 나가. 거기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하면 돈을 많이 못 모아요. 그리고 수도권의 집값을 보면 숲이 턱턱 막힙니다. 예. 난 가진 것도 없는데 그 수도권 아파트 보면 숲이 턱턱 막혀. 와 장난 아니다. 만약 내가 서울에서 근무해. 서울 아파트 보면요. 그냥 한숨 나와. 우리 집 필수적으로 내가 버는 돈 가지고 어떻게 돈 모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도저히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야. 그럼 어떤 생각 듭니까? 아 여기 나와야겠다. 그냥 고향 가야겠다 생각 드는 거죠. 제 생각에 아마 이 댓글 적으신 분이 내 생각엔 경찰 같아. 경찰로 이제 서울이나 이 경기도 쪽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막상 생활해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내가 버는 월급으로 뭐 결혼해가지고 가정 꾸리는 건 힘들 것 같아. 집 사는 건 힘들 것 같아. 그냥 고향 가자 싶어서 아마 제시를 보는 것 같아. 근데 막상 제시를 봤는데 이제 경력률이 예전보다 낮아서 커터에 낮게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높은 거죠. 이게. 경찰은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는 경력률들이 뭐 낮아지더라도 합격자의 수준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